한시 자유로운 여행 33번째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그 여행 방식과 좀 다르게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16번째까지는 그 중국 역대의 명인, 명시를 쭉 훑어가면서 감상하는, 즉 시간 여행 같은 방식을 해왔는데 17번째에서 20번째 이때는 이제 그때 방향을 바꾸어서 명승지 유적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몇 개 설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한시를 공부하는,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의 그 유명한 누각들, 왁양루, 또 등왕곽, 그리고 관장루, 금능의 봉황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았고, 그 뒤에 21번째에서부터 28번째까지는 중국의 오악, 태산과 화산, 항산, 형산, 숭산 이 오악을 쭉 가면서 오악과 관련된 시를 좀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산, 황산, 아미산 세 산을 더 추가해서 한 중국의 8개 명산을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호수, 유명한 호수 4개, 좀 파양호, 동정호, 그리고 태호, 그리고 그 유명한 서호까지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명성지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곳,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시를 한번 감상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고 그래서 중국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천하의 제일의 산수라고 하는 계림 지역을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계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시를 쓴 분이 있습니다. 이상은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상은은 전에 그 무제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작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은 약 813년에서 858년, 즉 만당 시기에 저명한 시인인데요. 자는 의산이고 호는 옥계생이고 하남 형양, 즉 지금의 하남성 그 정주 형양시의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주 형양시는 정주시에서 속해 있는데 시급인데 아직 완전한 시가 아닌 걸 정주 형양시라고 그럽니다. 두목이라는 유명한 시인과 합쳐서 이두라고 그러는데, 이두가 그 이전에 그 이백과 두보를 합쳐서도 이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은과 두목을 합쳐서 이두는 이두인데 작은 이두라 그래서 소이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유명한 온정균이라고 하는 시인과 합칭을 해서 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은은 시풍이 탐미적이고 화려해서 송대 초기에 그 화미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서곤체시의 기본이 되었다고 그러죠. 많은 서정시를 발표했고 이의산 시집이 3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은이 쓴 계림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를 보기 전에 계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소개를 먼저 여러분께 해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림은 이제 지금 계림시, 중국어는 이제 꾀린이라고 그러는데 간칭은 개수나무 개자입니다. 개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계주 또는 정강, 시안 등으로 불렸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지금 광서 장족 자치구에 있으며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총 면적은 27,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495만 7천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계림이라고 하는 명칭은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진시황은 여기 이제 계림, 또 상, 코끼리 상자 쓴 상, 남해 이런 3군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계림군은 바로 왜 계림이라고 불렀냐면 이곳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옥계, 개수나무입니다. 이게 개수나무가 하도 거기 많아서 그 동네 그쪽 군의 이름을 계림이라는 명칭이 바로 여기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림은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여기 이제 바위들이나 이런 게 병풍처럼 쫙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것이 삥 둘러서 탑처럼 둘러싸여 있고 아주 그림 같습니다. 산수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옛부터 계림의 산수는 천하의 제일이다. 그래서 계림산수 갑천하라는 칭송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림에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먼저 한번 원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착 산장아비요 강관치 공부라. 동남 통전력이요 서북 유고루라. 신호 청풍아니요 용이 백석추라. 수향 경하도요 소고 불승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구로 되어 있는 그 율시죠. 또 7자씩, 네, 5자씩 되어 있어요. 5자씩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5원 율시가 됩니다. 그래서 5원 율시에서는 그 아분을 하는데 2, 4, 6, 8 요거를 운을 맞춰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두 번째 구의 마지막 구인 부, 그 다음에 네 번째 루, 그리고 여섯 번째 추, 그리고 마지막에 휴. 요것들이 운이 우운입니다. 하평성의 그 더우구자 쓰는 우운인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후, 그다음에 러, 치오, 그다음에 시오, 이게 같은 울림의 소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구씩 하겠습니다. 이 율시에서는 두 구를 한 연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연 1, 2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착 산장아비요. 성은 이 계림성을 말합니다. 계림성이 좁죠. 거기가 지형이 좁은데 이 산이 좁아서 장은 장차, 압자가 뭐냐면은 압은 그 내리 누른다는 거예요. 산이 마치 그 성을 내리 누르는 것 같고 강관치 공부라. 강이 막 옆에 많습니다. 강이 넓으니 땅은 공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공자는 한 가지 공자죠. 함께 그 강 위에 함께 이렇게 땅이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 동남 통전력이요 서북 유고로라. 이것은 이제 계림의 그 어떤 위치와 지형을 잘 말하고 있는데 동남 쪽을 쫙 바라보니까 그거로는 동남 쪽으로는 통에 있다. 어디로 통해 있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지역, 즉 변경을 말합니다. 변경은 여기 이제 계림의 그 변경 동남 쪽은 예전에는 경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해남도, 하난다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통해 있고 서북 쪽을 바라보니 유고루라. 고루는 높은 누각이죠. 그쪽에는 계림시의 서북 쪽에는 누각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올라가면 계림 시내를 쫙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고루 중에 여기 시에서는 설관루라고 하는 누대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연을 한번 보면은요. 신호 청풍아니요 용이 백석초라. 신호하는 얘기는 신이 보호한다. 이때 신은 바람신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신이
보호하는데 뭘 보호하냐면 청풍안, 푸른 단풍이 쫙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그 언덕, 계림에 가면 그런 푸른 단풍이 있는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풍속에는 계림의 그 단풍이 자라면 거기에 신령이 깃든다. 그래서 풍신이 그 단풍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옮겨왔다. 어디로? 백석추 할 때 추는 연못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속명으로는 백석추를 백석담, 연못담자 써서 백석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은 백석담에 놀러와서 깊고 깊은 저 백석담에는 용이 와서 놀고 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전설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에서 수향 경하도요 도 소고 부정효라. 수향은 달을 숫자죠. 이게 특별하다, 특수하다 할 때 숫자인데 수향은 이 먼 곳 이 지역에서 경은 마침내 대체 이런 뜻이에요. 하도 무엇을 도는 기도하다. 무엇을 빌고 있는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기도하고 비는가? 늘 소고는 통소와 북입니다. 통소소리, 북소리가 부정휴. 정자는 일찍이 휴라고 하는 것은 그친다는 말인데 그 용선이라고 하는 배우 위에서 이런 게 계속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대체 여기서 무엇을 빌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시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상은이 당나라 대중원년, 그러니까 847년에 계관관찰사였던 정업이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계림에 와서 벼슬을 할 때 쓴 시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계림의 전체적인 지세와 자연 풍광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우원율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에서는 계림 산수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렇지만 산세가 깎아지는 듯하고 산 아래는 강이 있는데 그게 리강이라고 합니다. 리강이 임해 있고 땅이 좁으니 자연 성곽이 좁은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방의 산이 이 성곽을 내리 눌러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심미적인 안목이 활달하고 방대해서 원근이 잘 조화가 되었고 또 시어를 놓는 것이 절묘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착과 앞 그리고 관과 부, 착은 이게 협착되다 할 때 아주 좁을 착자예요. 그리고 앞은 내리 누른다. 그 다음에 넓을 관자와 뜰 부자 이런 것을 서로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서 독자로 하여금 직접 이곳에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연은 계림의 동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는 듯이 쫙 읊고 있습니다. 계림은 중국 남방의 군사 요충지로서 변방으로 통하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는 멀리 떨어진 전력, 즉 변경으로 통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벽이가 뭐냐면 바로 예전에 경애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의 해남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계림성의 서북쪽에는 옛부터 높은 누대가 있어서 성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고루는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설관루, 눈설자 볼관자 설관루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절벽에 빽빽히 들어서 있는 푸른 단풍은 바람신이 보호한다. 이 얘기는 남쪽 사람들의 풍속에 단풍나무에는 신령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것에 의거해서 이제 기술을 한 것인데, 또 백석담이라고 하는 연못에는 가끔 교룡, 즉 이무기가 출연해서 출몰하고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슬쩍 빌려다가 이 계림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음사는 좀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음사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도 보면은 남방 지역 사람들이 어떤 무속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며 기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걸 묘사하고 있는데, 전체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은 단박하게 자연 풍광을 그리면서도 매우 절묘하게 잘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셋째 연과 마지막 연은 객지 사람들의 기이한 풍속과 행위 등에 대해서 그걸 묘사하면서 어떤 신기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은 객지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자의 심정이 잘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대에, 그러니까 청나라 때의 기윤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를 평해서 글자마다 정밀하고 세련되고 기맥이 완전 무결해서 거의 두보와 같다, 시성 두보의 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한 시입니다.